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순옥입니다. 네, 네. 여행지가 바뀌었죠. 오프닝 화면이 바뀌었네요. 푸꾸옥,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자, 푸꾸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명단을 쓰는 일이겠죠. 누가 내 소비자가 되고, 누가 또 내 파트너가 될지를 공유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시스템 강의는 처음인데, 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이야기와 함께 저도 사실은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고 여러 리더님들을 통해서 저도 이 안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배웠던 내용들과 또 실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느낀 점들을 포함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하면은 참 아메이 사업하면서 시스템 공부하면서 제일 갑갑했었던 게 사실은 명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소비자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로 제가 한 9%, 12% 정도 했을 때 스폰서분들이 명단 한번 써보라고 했을 때 저도 맨날 손살에 쳤거든요. 아는 사람 없다고. 근데 이미 제가 9%, 12%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명단의 의미가 사실은 무엇일까를 저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었고,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다였었겠죠. 그래서 사실 명단 작성의 의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하고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당연히 스폰서하고 컨설팅 한 후 사업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자산인 거지, 사실 이걸로 우리가 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책 잡힐 일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의 필요성은 사실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인맥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산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명단을 써야 진정한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죠. 발걸음을 떼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SP 도전하면서 제대로 명단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소비자로 제품만 그냥 리테일하는 그런 수준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의 수가 내 사업의 자산이 되겠죠. 제가 요즘은 소비자들이나 뭐 파트너들 만나면서 그죠. 건물주가 되는 일인데, 무형의 건물주의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하고 사업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벽돌이 많을수록 높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의 수는 내 사업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품 전달하고 미팅 초대를 위한 준비 단계가 명단 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현재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알아갈 사람은 되게 무한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갈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업을 진행할 때 내가 SP 도전할 때인지 PT 도전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야, 이미 끝났어. 다 포화 상태야.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서 뒤에 서 있으면서 저 아이들이 다 ABO가 될 아이들이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아이는 태어나는데 그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명단 작성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사업 시작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명단 작성을 쓰는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쓰는 겁니다. 누구나 다 쓰라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써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고, 아메이는 사실은 생필품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 쓸 사람 위주로 생각나는 대로 다 쓰면 됩니다. 근데 생필품 소비하는 일을 제품 쓸 사람 위주로 다 쓰라고 할 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카탈로그를 펼치고 제품 공부할 때 카talog 옆에 이름을 쓰라고 했었어요. 제품 옆에다가. 물론 요즘은 매뉴얼들도 많고 하니까 매뉴얼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냥 강의장에서 생각나는 사람을 그냥 옆에다 다 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품 공부할 때. 그래서 제품 쓸 사람 위주로 생각나는 대로 다 쓴다. 그래서 그게 신이 주신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쓰면 되시고요. 바쁜 사람에 관계없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저 사람은 못할 것 같고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인데 절대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제 파트너들도 전부 다 투잡, 쓰리잡 하거든요, 지금. 노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고 실제로 아메이 사업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밀도에 상관없이 쓰시면 되십니다. 그죠? 친한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한테 사업을 전달해 주신 동네 학부모가 큰애 학부모였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내 옆에 올까봐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메랑 상관없이. 저는 그 사람이 아메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저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밀도에 상관없이 쓰시면 되시고요. 알아듣는 사람과 하는 일이지, 저희가 아쉬운 소리에서 하는 사람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상관없이 쓰십시오. 처음에 장거리 후원은 사실 힘들지만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쓰시면 되시고 저는 창원에 있는 저희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큰 매니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 분들한테 알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주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쓰시면 되십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사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제가 5년 만에 만난 대학 친구도 있어요. 서산 사는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연락 안 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살았을 것 같은데 아메이를 통해서 제 소비자로 있고요. 이 경제 수준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쓰십시오. 나보다 잘 살 것 같고, 나보다 스펙이 좋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지 않거든요. 소비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쓰십시오. 이게 1번. 누구나 다 쓴다. 그게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저는 처음에 다 썼을 때 한 20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03명? 이 정도 나왔어요. 그냥 동네 세탁소 아줌마 뭐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생리대 쓰는 사람, 휴지 쓰는 사람 뭐 다 썼던 것 같고요. 200명 정도 나왔고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는 사실죠.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 당연히 뭐 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미팅에서 배울 때 나한테 밥 주고 긍정적인 사람, 착한 사람 후원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겠지만 그게 사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아메이 안에서 꿈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이 있다면 우선순위겠죠. 그분이. 그리고 현재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는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속,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또 추가 수입 원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좋겠죠. 물론 나보다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아메이 제품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요. 나보다 못 살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메이 제품을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어떤 생활 수준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신뢰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정보에 민감한 사람.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정도는 조금 읽고 있는 사람.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저희 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공모주 사는 그룹이 있거든요. 공모주 하려면은요, 주식 통장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밝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또 성실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일단 아메이가 배워서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조금 등한시하거나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메이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죠. 지금 우리가 푸꾸옥도 발표가 됐고, 올해 또 저희가 삿포로를 가게 되는데, 이 아미에서 주는 보상들이 어제 그 컨설턴트 분이 얘기하시기를 4인 가족 기준에 2천만 원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짜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 바빠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가족들을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래가 다 불안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공서열에 의해서 자기 상사가 나보다 별론데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네, 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직 후에 노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다 하죠. 모두 다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제 그 조카애가 여기 네이버에 취업을 했다가 네이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상사가 어찌나 들들들들 볶는지 결국은 못 버티고 2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 좋은 직장을.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아이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그때 그만둔 거 너무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너무 직장이 좋아도 상사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자영사업의 욕구들이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출근하는 일 같았으면 난 남이 안 했을 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남편들은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두드려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출근하는 일이 아니어서 안 하기 시작했고요.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저도 여기 해당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때 뭐 중학교 막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럴 단계였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신경 쓸 게 많은데 출근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일 때문에 시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나보다 뭐라도 하나 더 나은 사람. 저보다 다, 어, 저보다 다 낫거든요. 제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은 점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1번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가 썼었던 1차 명단에서 30명 정도의 우선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 내가 정말로 후원하고 싶은 사람의 7명의 베스트 명단을 찾는 거 이게 우선순위 정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셔야 되십니다. 요즘은 이제 브론즈 구조가 저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구조를 하다 보니까 보통 3레그나 4레그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수입에 포커싱을 할 건지 핀에 포커싱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그룹핑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스폰서와 아주 밀착 상담을 통해서 그룹핑을 처음에 하시는 게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죠. 뜨개질 할 때 첫 코를 잘 떠야 되듯이 그 첫 코를 잘 뜨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선별 명단을 가지고 그룹을 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룹도 이것도 확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스폰서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분들이. 그래서 스폰서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일단 누가 리더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세컨 리더도 정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리더감인데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리더지만 내 말이 움직이지 않고 그 밑에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 움직여지는 사람도 사실 있기 때문에 누가 리더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지인들끼리 확산시켜야 되는 거 그룹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확산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소개받기입니다. 소개받기. 소개받기가 중요 포인트인데 이때 저희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디테일을 굉장히 강해야 돼요. 하는 말을 굉장히 잘 경청해야 되고요. 한마디 한마디 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녹음기를 좀 켜놓고 녹음을 하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그 자리에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굉장히 강해야 하는데 이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저도 이거 참 못했었거든요. 얘기하면 흘리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소개할 마음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흘리는 거죠. 네가 해 이렇게. 네가 치약 갖다 줘. 네가 더블리스 갖다 줘. 이렇게 흘렸던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때는 그분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뎁스가 내려가는 거고요. 이때는 내가 프로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커페이싱 하셔야 돼요.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이 지금 당장 소개하는 이 소비자가 밉다고 그 밑에 소개하는 사람 안 만나시면 안 되시고요. 티내시면 안 되세요. 저 이거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당장 너무 속색이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쪽은 그냥 얼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사업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싱 하셔야 되고요.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즉시 하세요. 소개는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4월 말에 감기가 좀 왔어요. 처음에 비염인 줄 알았는데 맑은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너무 목을 못 쓰는 상황인데 제 소비자분이 LOC 하나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유리땅 냄새 정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상황이 이래서 목이 이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가도 되겠냐 했더니 본인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안 갔더라면 놓칠 수 있으신 분이었는데 반대 에로씨 하나였어요. 에로씨 하나랑 치약 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유리 닦는 세정제 에로씨 그걸 원하셔가지고 갔더니 에로씨를 이미 사셨어요. 미용실에서 사셨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옛날 에로씨 유리용 세정제 그거를 생각하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엄한 에로씨가 온 거죠. 그게 이제 단종된 걸 모르셨으니까. 근데 그걸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3대1로 희석해서 쓰셨대요. 유리 닦는데. 그거 어떻게 써요? 찐득찐득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그렇게 팔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면서 막 화를 내시길래 제가 이제 펌프 디스펜서하고 스프레이를 챙겨갔었거든요. 에로씨랑. 물론 그게 다 세트잖아요. 가져가서 제가 에로씨는 팔지 않고 이제 펌프 디스펜서하고 그 스프레이에다가 섞는 법을 이게 설명을 하고 다 닦아드리고 자개장 쓰시길래 자개장도 닦아드리고 유리도 닦아드리고 치약은 저희가 새 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행용책 짠 걸 하나 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냥 드리고 다음에 다 쓰시면 주문하시라고 치약 새로 나오면 갖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어서려고 했더니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빼도 될까요? 했더니 빼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미국에서 가져온 꼭 커피라고 주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면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뇨가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글리코다운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고 이제 잘 본인도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로시 그렇게 제가 뭐 스프레이랑 공짜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글리코다운 나오면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만나면서 건강 체크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에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넘겼더라면 그 인연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단이 적을 때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명단이 사실 없죠, 별로. 근데 내 회원의 주변을 떠올려서 저도 200명까지 소비자가 늘어났었던 거는 제 명단이 아니라 그냥 그 소비자 주변에 있는 뭐 휴지 하나 쓰는 사람, 뭐 생리대 하나 쓰는 사람, 세제 하나 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다 적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내 회원의 주변을 떠올리시면 되시고요. 추가 명단은 계속 쓰시면 되십니다. 사람은 알아가는 거고 원래 알았던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뭐 남편은 원래 알으셨던 분들이신가요? 그죠?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명단은 계속해서 싸내려 가시면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물론 명단 작성한 다음에 스폰서랑 상담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1차 명단을 쓰고 나서도 선별 명단을 쓰고 나서도 베스트 명단을 쓰고 나서도 LOS 맵을 확산하면서도 스폰서랑 밀착해서 상담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 편견에 스폰서님들은 늘 바쁜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주저리 해야 되나? 했었는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시고요. 최대한 명단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쓰셔야 되십니다. 저도 저희 파트너분들 상담하시다 보면은 물론 제가 다 아니까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 최영수 사장님은 다르십니다. 아주 특별한 뇌를 갖고 계셔갖고 다 기억하세요. 저희가 상담 노트 안 가져가도.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써서 검사받자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들은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컨택의 방향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업의 자세는 어제도 컨설팅 하시는 분이 백조 얘기하시더라고요. 백조 같이 하셔야 되세요. 우리 보이는 모습은 우아하게, 하지만 발은 굉장히 빠르게 해서 성공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저도 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가 1차 명단, 어저께 명단 작성하면서 제가 처음에 썼었던 명단하고 지금의 명단하고 지금의 맵에 있는 명단들을 비교를 하면서 정말 다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그분들이 나를 떠났을까? 아니거든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그분들이 미워졌겠죠. 미워졌거나 뭐랑 저랑 안 맞았겠죠.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죠. 물론 제가 바빠지기도 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멀어지는 거라면 그쵸? 스폰서랑 멀어지는 거면 성공의 기회도 멀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성공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일은 사실 맞아요. 맞지만
도와주는 일에 한번 관점을 바꿔보시면 어떨지 저도 이 생각을 요 쓰면서 사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줬었던 거죠. 이 사람 수입이 필요해. 그럼 이 사람 밑으로 레그를 짰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이 필요해. 그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진짜 뭐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허튼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명단은 반드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요 정도로 이건 이제 1차 명단 소비자랑 이거는 스폰서분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나이나 성별, 뭐 나와의 관계, 결혼했는지, 직업은 뭔지, 배우자 직업은 뭔지, 사는 곳은 어딘지, 상승 욕구는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주변의 신뢰도는 어떤지, 정보 습득력은 어떤지, 경제 수준은 어떤지, 운전을 하는지, 아메이를 경험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탈퇴를 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 그리고 기타로 이제 이분의 특이 성향들 있죠. 뭐 교육에 목숨을 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1차 상담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썼었던 거, 이거는 제가 한 SP 도전할 때 썼었던 것 같아요. SP 도전할 때 썼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제가 200명 정도 그 소비자 명단에서 이제 골랐더니 이렇게 한 51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51명 정도 나오고 요분들을 토대로 7명의 선별 명단을 뽑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0명 중에서 7명 선별 명단을 뽑을 때에는 이제 거리나 일단 가까워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다 키우면서 남는 여가 시간에 아메를 하겠다고 결단했었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갔어요. 차를 갖고 있었지만 그냥 1시간 정도 거리는 그냥 가겠다 왔다 갔다 아이들 없는 시간에 학교 가고 없는 시간에 아침 한 9시부터 한 3시나 4시 정도까지 움직이는 그 시간대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 생각해서 거리, 그러니까 동심원 모양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거리나 또 좀 긍정적인 사람, 내가 가서 기 뺏기고 오는 사람 아니고 조금 에너지를 얻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꿈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들, 또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제력보다는 저는 좀 인성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성. 그래서 이제 점수를 5개 항목으로 해서 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합계를 내서 우선순위 점수가 높은 사람 위주로 먼저 만나는 거죠. 그 사람 위주로 레그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사실 가장 하는 이제 실수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되게 많이 했었던 실수예요. 지레짐작하는 거죠. 얘는 안 할 거야. 안 하고 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명단조차 작성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쁠 것 같거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예 명단도 쓰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 번 얘기했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카이스트 와가지고 그때 LG전자에 있었는데 제가 물을 산모에 사는데 이게 그 산에서 물을 떠다 먹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친했던 오빠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오빠 정수기 바꿔야 돼. 막 그러더니 아이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야 대학 친구들이 와갖고 한번 휩쓸고 갔거든. 너도 그만해. 그 얘기 제가 너무 상처 입어가지고 2번 다시 안 보거든요. 지금도 안 봐요. 언니만 봐요. 사촌 언니, 그 와이프 언니만.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던 거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할 것 같다는 편견을 버리고 잽을 계속 날리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 더 이상 성공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진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려면 저희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단단해야 돼요. 근데 그 단단한 마음가짐이 어디에서 생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미팅과 사실 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 잘 못하겠고 그냥 듣는 거 하고 이제 들어오는 제품 주문을 해줬지만 이렇게 뭐 막 시스템을 가리킨다거나 아니면 뭐 제품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걸 처음에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음원을 많이 들었고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을 세우려면 음원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기 전까지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음원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거절 당해도 거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아메이 제품이나 아메이 사업에 대한 거절인 거지 저를 거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넥스트를 외치십시오. 다음번. 외치시고 나오시면 되시고요.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명함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아메이함을 알리는 거.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만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만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씨도 뿌리지 않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거와 같은 이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명까지는 초청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초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안 나니까 저도 계속 이제 사람을 보게 되고, 저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20명까지는 그냥 아무나 초대하십시오.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스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었던 것 같고요. 그 집 앞에 차도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모나 STP나 OM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사실 되게 편해요. 근데 내가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반응을 보이지 않지? 그럼 사실 뭐 난감한 거죠. 저도 처음에 데모 연습을 하러 제 소비자 집에 가서 세제 데모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전화한 다른 친구한테 홈플러스 세제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데모 했는데, 세제 데모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냥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지금이야 그게 해프닝이 되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분이 저희 액체 세제를 매니아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리더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좀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내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제품 설명을 하거나 데모를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막연하게 그냥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십니다. 막연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정보를 못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행동을 다 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리더감일 수 있다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애도 어리고 시간도 안 되는데 사업을 하겠나?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병수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하겠나?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꿈이나 우리 시스템에서 결단의 단계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은 명단을 쓴 게 단가요? 숙제 다 했다 생각하고 그냥 룰루랄라 놀면 안 되죠.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알리고 가입시키는 과정을 하셔야 되십니다. 모든 명단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처음에 준비 작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작을 알리고 가입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LOS별로 명단 작성이 끝났으면 LOS별 목표를 잡고 PB 목표랑 매출 목표, 후원 목표랑 계획을 잡고 스케줄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에 대한 의의를 풀어줄 만큼의 간단 STP, 간단 어떤 의의 작업 같은 것들은 물론 내 안에 의의를 푸는 게 먼저겠죠.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핀까지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의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의의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사업의 진도를 나갈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사업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의의라는 게 물론 뭐 이성적이었으면 너무 좋겠으나 감정적인 게 많잖아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희석 사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세미나 때 그래서 그런 의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가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의의들을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레날이라고 하죠. 소비자하고 리크루팅. 그죠? 소비자 찾기는 거래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쓸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찾기는 동업자 만들기죠. 저랑 평생 같이 하고 여행 같이 다닐 그런 찐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후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알릴 수도 있고요. 사업, 내가 동업자 만들고 싶은데 이분 제품 하나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리는 데 초점을 주고 내가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알아볼 시간적 여유와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업이든 소비든 상대방의 몫입니다. 내가 이분의 어떤 사업 상황이든 소비 상황들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 내가 던진 공을 이분이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몫인 거죠. 근데 공을 갖고 있고 주지도 못하면 나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그 사랑을 쟁취할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는가. 나의 역할은 그거인 거죠. 제품이든 뭐 사업이든 STP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작을 알리고 가입시키는 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알릴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자세랑 연관이 되는데요. 아미에 대한 확신과 진실된 자세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네가 왜 아메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래서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일단은 바탕이 되어야만 이게 사업의 진도든 뭐 제품의 진도든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려면 내가 먼저 제품이든 사업이든 이거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품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동받은 제품을 그냥 진솔하게 감동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막 인형처럼, 녹음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해야 되고, 감동받은 제품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실 수 있다면, 일단 오케이. 사업에 대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내 마음이 변해가고, 내 생활이 변해가고,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나의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도 스폰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갈 때 빈손 금지입니다. 그냥 가볍게 놀러 갈래? 그럼 핸드폰에다가 자료를 다운받아서 가시던가, 내가 뭐 어디든 AP에 오시던가 보여주는 거. 그리고 갈 때 1대1로 만날 때는 당연히 뭐 초이스가 너무 부담될 것 같아. 뭐 지면 자료나 뭐 우아하게 책을 준다거나 아니면 10분 STP 자료나 아니면 빈손으로 가기 너무 민망해. 그럼 뭐 빵집 가서 빵 사가시지 마시고 우리 퀸으로 배운 거 조금 뭐 못 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간단한 베이킹이나 샘플 같은 것들을 챙겨 가시는 게 사실은 관계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요. 음, 만나서 5분 이내에 사업을 오픈하십시오. 물론 오픈된 상태에서는 뭐 나중에 5분 안에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처음 오픈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업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할 거라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못하고 나오고 결국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희 대학 저희 이제 지금 동아리라고 얘기하는데 동아리 서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제가 아멘한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당당하게 아메이 사업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 선배님 한 분이 야, 너 마약 팔러 다닌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요? 아미에 마약은 팔지 않아요. 그랬더니 더블엑스를 먹으면 힘이 나니까 그걸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거기서 좀 당당했었으면 됐었을 텐데 내가 당당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초기 사업이었, 그때 제가 9%였을 때였었으니까 제가 그 모임을 안 나가요. 대학 모임을 아예 안 나가요. 오픈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5분 이내에 이런 사업이고 이런 일이라는 거를 반드시 오픈하셔야 되고요. 처음 만남은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만나십시오. 당연히 홈그라운드가 좋겠죠. 우리 집에서는 모든 아메 제품이 다 있고 또 나의 나와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요즘 엄마들은 자기 집 오픈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카페나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아이가 없는 시간대에 그분이 좀 한가하게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약속을 잡으시면 좋고요. 미팅 초대도 한번 해보세요. 밑자의 본전인 것 같아요. 근데 초기 열정이라고 저도 한 9%, 11%때 정말 초대 많이 했었거든요. 엄한 사람 초대 다 했었어요. 그래서 미팅 나온다고 다 사업하지 않음도 알리셔야 되세요. 근데 희한하게 미팅 와서 아메를 보고 들으신 분들은 매니아 소비자가 되시거나 누군가를 소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폰서하고 팀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스폰서를 보여주고, 우리 팀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해를 풀어주고, 개념을 알려주는 과정에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논쟁 많이 했거든요. 논쟁을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오시면 되시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화는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명확하게 잡으시고요. 통화는 가능한 짧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해야 되겠죠. 초대는 뭐 여러 가지 초대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일단 초대할 때도 당연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대율을 높이는 자세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죠. 당당해라. 당당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솔하고 예의 바른 자세,
그리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분한테 매달리지도 말고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으면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다음 약속이 있다고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주도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가 주도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건데 주도적으로 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듣지만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이제 초대를 하는 노하우는 날짜를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미팅이, 좋은 미팅이 너무 많으니까, 뭐, 큐 미팅이든, 뭐, 북 미팅이든, 저희 팀은 건강 미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건강 미팅 초대하면 다들 관심 있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요일이나 토요일, 만약에 우리는 뭐 화요일, 우리는 수요일하고, 그쵸, 수요일, 토요일, 아니면 뭐 간헐적으로 하는 미팅들, 이런 것들 중에서 그분이 시간이 되시는 날, 맞는 것들을 이제 2개 정도는 주는 거죠. 선택할 수 있게. 이거 한 4번 정도 이제 반복하면 줌이라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초대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냥 떡 돌린다 생각하고 미팅도 그냥 가볍게 초대를 해 보시고요. 물론 가볍지만 진중해야 합니다. 그냥 와봐 이건 아닌 거고 좀 진중하게 마음에 어떤 심지를 세우고 욕심을 근데 그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백조처럼. 나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 같고요. 많이 초대하십시오. 4배수 초대하려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4명 초대하면 1명 오거든요. 그래서 1명 초대하면 1명 안 오죠. 물론 공을 들여서 업어오면 오겠지만 일단 4명 정도 충분히 초대해서 확률의 힘을 빌리라는 거고요. 초기 사업자는 사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스폰서님을 그 전에 같이 모시고 가서 스폰서의 경험으로 스폰서와 같이 초대하는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열정적으로 프로답게 하십시오.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네가 와줘서 우리 뭐 보험회사도 아닌데 1명 데리고 오면은 뭐 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열정적으로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초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미팅도 하고 줌을 하는 것처럼 교육장 미팅을 초대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아이형들은 세미나나 펑션 같은 데 오면 뚜껑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런 큰 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듣는 거, 보는 것만으로, 여러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생기고 그분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미팅들, 뭐 큐 미팅이나 뭐 초이스 제품 미팅이나 뭐 건강 미팅이나 저희 북 미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팅들을 간헐적으로 계속 주기도 하고 또 본사에서 진행하는 뭐 체험 미팅이라던가 뭐 본사에서 하는 뭐 필드 오브 아메이라든가 이런 거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오픈한다면 아메이에 대한 편견들이 서서히 좀 금이 가는 것 같고요. 1대1 미팅을 할 때는 일단 상대하고 나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대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미팅이든 교육적 초대라고 제가 했지만 미팅을 초대하는 게 1번입니다. 1대1 미팅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충분히 관계를 한 다음에 스폰서님을 동행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스폰서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이때는 99% 나의 노력과 1%의 스폰서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1% 내가 노력하고 99%를 스폰서한테 기대하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생추차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누구를 소개하러 가는데 제 얘기를 안 한 거죠. 가서 너무 민망해서 밖에 서 있다 들어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스폰서를 동행할 때는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모션을 잘 할 수 있는 안내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 명이 하는 미팅이 있습니다. 1대 다 미팅. 이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1명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이경 사장님이 쓴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갈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취향 얘기하십시오. 제일 남들이 다 좋아하는 취향 얘기, 그리고 퀸 얘기, 먹는 거 얘기, 그런 얘기 하시고 오시고 그 중에서 이제 루커를 찾는 거죠. 그분들 중에서 그래서 뒤로 따로 만나시는 그런 어떤 해안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청의 포인트가 있죠.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요 시간대에 반드시 가서 그분을 5분, 10분이라도 만나고 오는 거. 그죠?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고 오는 거, 아니면 뭐라도 지나가다 커피를 하나 주고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오래된 소비자분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받기도 하고 뭐 밥을 먹고 제가 그걸로 커피 살게 했더니 자기는 그 스타벅스 쿠폰 써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소원이라고. 맞아. 근데 수시로 하나씩 싸드려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 같고요. 이 경험과 후원이 이래서 제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또 시스템이 있는 모임에 초청을 하시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초대하십시오. 열정적인 나의 모습이 가장 좋은 후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변한 모습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업가다운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미팅에서 가장 많은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미팅에서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팀워크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워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계속 얘기한 게 친한 사람과 사업하는 게 아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사업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꿈은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꿈은 같이 키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 또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같이 사업을 하시면 푹 꼭 갈 수 있겠죠. 푹 꼭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순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차분하시죠. 여신 같으세요. 그죠? 저희 정지조 사장님, 아메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